안녕하십니까. 한배국제은행 전문업체 두물머리 조성호입니다. 오늘은 이 신부 입국 전 중간 점검 및 국제결혼 두물머리 업체 만족도 인터뷰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여기는 이제 제가 성원시킨 이민철 회원님이세요. 제가 이제 결혼 후 신랑분의 그 심경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하려고 해요. 첫 번째가 이제 혼자해서 둘이 됐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기쁨이 항상 2배로 늘어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가 아내와 연락할 때 언어는 어떤 언어로 사용하시나요? 뭐 한국어, 영어? 저는 주로 이 메신저 텍스트를 할 때는 그 번역 앱을 써서 베트남어랑 한국어를 동시에 제가 베트남어로 대화를 하고 그래서 한국어 쓰는 건 공부해라 이런 의미로 같이 이렇게 보내거든요. 항상. 네, 그리고 영상 통화할 때는 영어로 대화를 하고. 네. 신부 영어는 좀 어때요? 저보다 잘하는 것 같아요. 영어를. 아무래도 출신이다 보니까. 네. 자, 아내와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연락은 뭐 부부니까 맨날 하는 게 아닌가. 네. 그리고 이제 네 번째가 이제 베트남은 몇 개월에 한 번씩 넘어가시죠? 저는 보통 한 달에 한 번, 많으면 2번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한 몇 박 며칠로? 2박 3일로 가거나 4박 5일로 가거나 연휴가 끼면 4박 5일일 때도 있고 3박 4일이나 보통은 2박 3일은 거의 드문 것 같아요. 주로 3박 4일로 많이 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아내를 만나러 베트남에 가기 전 기분이 어떠신가요? 항상 설레이죠. 설레이는데 좀 슬픈 것도 있어요. 왜냐면 두고 떠나와야 되니까 다시. 너무 좋았는데. 그게 약간 좀 슬프면서도 만나러 갈 땐 설레기도 하고. 저도 이제 베트남에 이제 딱 출국을 딱 하잖아요. 다음날 출국이야. 그러면은 진짜 막 그 전날에 엄청나게 운동을 해요. 잠이 안 오니까. 설레어서 잠이 안 오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게 막 쪽잠을 자려고 별의별 짓을 다 해도 잠이 안 와. 그러다가 에이씨 안 되겠다 하고서 이제 새벽 4시에 이제 출발하거든요. 그리고서 이제 비행기 안에서 자면 되겠지 이 생각을 저도 해요. 근데 맞아요. 잠이 안 와. 그래서 더 웃긴 건 뭐냐면 이제 아내를 딱 만나고 나면 그때서 잠이 오는 거예요. 네, 그런 경험이 저도 있었죠. 민철 씨도 어떻게 그런 경험이 있나요? 그렇죠. 네. 저희가 이제 그 카페에서 인터뷰를 진행을 했었는데 이 K 줌마들이 너무 오셔가지고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장소를 좀 이동했어요. 자, 6번째 제가 질문할게요. 베트남 현지에서 어떤 식으로 데이트를 하시고 그리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나요? 예. 현지에서 데이트는 주로 뭐 실외 데이트로 해서 좋은 데나 유명한 데 이런 데 사진 찍기 좋은데 그런 데로 가는 편이고, 최근에는 날이 많이 더워져 가지고 카페나 뭐 실내 위주로 백화점이나 마트나 이런 위주로 돌아다녔습니다. 데이트 꿀팁이 있다면? 데이트 꿀팁이 있다면? 네. 뭐 장소 섭외라든지 뭐 이런. 구글 지도를 믿지 말아라. 구글 지도 믿고 갔다가 식당이 없어져 가지고 몇 번 있었어요. 한 2-3번 정도. 난감했겠네요. 네, 야, 다 준비했는데 없어. 참, 그리고 7번째. 장인 장모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되게 두 분 다 장인어른 같은 경우엔 책임감이 있으신 것 같고, 장모님은 되게 온화해가지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나, 호랑이 아빠와 다정한 아내의 표상이 아니신가. 갔을 때도 되게 잘 반겨주시고, 장모님 같은 경우에는 다정다감하게 해주셨고, 장인어른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표현을 막 하진 않으셔도 이래저래 약간 안 보이게 신경을 많이 써주시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장인 장모님과 연락은 자주 하시나요? 장인 장모님이랑은 연락을 자주 안 하는 것 같아요. 부인이랑은 매일 하기는 하는데. 자, 이번에는 이제 좀 민감한 질문. 자, 9번째. 아내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아내의 장점은 일단 저보다 훨씬 똑똑한 것 같고 현명하다고, 그래서 제가 항상
표현을 많이 하는데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제가 한국에 있다 보니까 베트남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거나 전통 결혼이라거나 이런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못하고 그냥 말만 많이 하는 편이기는 한데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서 척척 다 준비도 잘하고 그런 걸 보면 현명한 게 가장 큰 장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10번째 질문. 아내의 단점은 무엇이 있나요? 아, 단점이 네. 있다면 약간 그 장점이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한국어 공부할 때도 느꼈는데 일단 자기가 공부를 한다거나 어떤 거에 집중을 하면 그 외의 건 다 신경을 잘 안 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연락이 몇 시간 동안 안 된다거나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 베트남에 있었을 때도 데이트 중간중간에 막 공부를 한두 시간씩 하는 거 그런 걸 제가 보고도 그랬으니까 아, 이 사람이 또 집중을 하면 딴 데 신경을 잘 못 쓰는 스타일이구나. 네. 그리고 12번째, 이제 한배 부부들이 대부분, 한배 커플이나 한배 부부들이 대부분 보면 이렇게 브이로그식으로 이제 영상 같은 거를 많이 찍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민철 씨 같은 경우도 이제 나중에 신부가 한국에 오면 영상을 찍고 싶은 마음이 있나요? 아, 영상 찍고 싶은 마음이 있죠. 저야 IT 쪽을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적인 것도 관심이 많은데 약간 제 생각만으로는 24시간을 아예 다 녹화를 해서 곳곳에 CCTV를 담아가지고 그런 걸 재미있게 어떻게 꾸미는 것도 할 수 있다면 좋지 않나. 밀착 취재. 그쵸. 밀착 취재. 근데 이제 제가, 제 경험을 제가 말씀드리면은 우리 와이프하고 이제 뭐 사진 찍고 하는 거는 괜찮아요. 네. 뭐 영상 같은 거 이렇게 짧게 찍는 거 되게 괜찮아 했는데 근데 이제 막 유튜브나 뭐 이런 거 올리는 걸 되게 싫어했어요. 네. 근데 이 아내와 남편이 정말 이제 신뢰나 믿음이 어느 정도 이렇게 두터워지게 된다라고 하면 그때 이제 영상 같은 거 찍어도 아내도 그냥 우리 남편이 좋아하니까 해가지고서는 동의를 많이 해줘요. 근데 이제 신혼 초나 이럴 때 이제 아내의 이 의사를 정확하게 물어봐야 돼. 근데 만약에 아내가 싫어해. 그쵸. 그러면은 이제 참으셔야 돼요. 맞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아내하고 이제 진짜 막,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사이가 되면 영상 찍고 하는 데 있어서 아내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찍는 걸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거 찍혔을 때 이제 뭐 페이스북이나 막 이런 데에 자기의 사생활이 노출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쵸. 근데 이제 그걸 좋아하시는 또 사람도 있고 그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맞아요. 그 만약에 싫어한다라고 하게 되면 어느 정도는 시간을 두고 맞습니다. 예. 주의를 해야죠. 네. 그리고 요즘에 예. 그리고 이제 이 우리 회사에서 국제 결혼을 진행하셨고 결혼 후에도 회원님께서 이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 회사가 신속하게 답변 및 상담을 해 주어졌는지 그리고 일정에 맞춰서 서류 안내 및 진행 결과에 대해 만족하셨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아, 이런 부분이 좀 서운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좀 개선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게 되면 어차피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그거를 개선을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 아쉬웠다고 할 수 있을 만한 점은 약간 통역 부분에 있어가지고 약간 통역이 원활하지 못할 때도 있으니까 아니면 이게 전달되는 과정에서 로스되는 게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이 아쉽긴 했는데 근데 그런 거는 뭐 통역의 문제뿐 아니라 한국어로 진행되는 한국어 결혼 이런 업체라고 하더라도 그런 의사소통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뭐 당연히 있을 수 있는 문제지만 아쉬운 걸 뽑자면 그런 부분이 있지 않나인 거고 사후 처리나 이런 거를 항상 잘 해주시고 제가 뭐 궁금하거나 이게 일이 어떻게 진행되는 거지? 내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하고 이제 문의를 드리면 그거에 대해서 다시 이야기를 해서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처도 바로바로 해주시고 응대도 바로바로 해주셔서 좋았고 서류나 이런 것도 지금 제가 혼인신고를 준비하는 와중에서 이제 뭐 주제나 이런 제도가 바뀌어가지고 기존엔 이랬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바뀌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거를 제가 인지하기 전에도 미리 먼저 알게 되셔서 안내를 해주시고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항상 믿음이 가는 업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혹시 이 통역 부분이 어떤 부분에서 약간 좀 불만족스러웠는지? 불만족스럽다기보다는
약간 뭐 그런 오해 같은 부분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뭐 날짜 같은 거라거나 아니면 뭐 그 날짜 같은 거나 일정상에 있어가지고 아니면 서류 문제라거나 이런 거에 있어가지고 아 제가 그 들을 때는 아 그렇구나 하고 들어가지고 기억을 해서 했는데 나중에 물어봤을 때는 제가 잘못 들은 건지 아니면 생각을 잘못한 건지 모르는데 약간 좀 차이가 나는 게 있었다. 근데 그게 뭐 큰 차이는 아니고 네. 그리고 13번째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요즘 이제 국제결혼에 대해 고민하는 30대, 40대 분이 많이 있어요. 그 남성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나요? 아 해주고 싶은 말이 굴뚝 같기는 한데 네. 저도 항상 제가 그런 친구들한테 하는 말이 제가 이제 20살 때부터 저는 결혼을 하고 싶었다. 근데 결혼을 좋은 여자 만나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 마인드로 20년이 지나갔다. 차라리 내가 안 했거나 무조건 한다라고 했으면 일찍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됐을 텐데 만약에 그런 마인드라고 하면은 앞으로 너는 20년 동안 또 못할 수 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 제가 할 수 있었던 게 그렇게 되면은 앞으로 내가 못하겠다라는 걸 생각을 해서 당장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그냥 뭐 장애물이 있거나 그런 게 있어도 그냥 쭉 밀고 나가는 식으로 하니까 이제 겨우 성사될 수가 있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아직도 어중이 떠중이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면은 20년 뒤에나 할 수 있을 테니까 차라리 안 하는 걸 해라. 근데 그럴 거면 하는 게 나으니까 지금 당장 해라. 어차피 지금 당장 한다고 해도 잘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이제 결혼을 하신 분한테 질문한 이유가 딱 하나예요. 저한테 이제 국제결혼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데 정말 100명 중에 몇 명이 할까 말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하고, 그리고 요즘에 이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뭐 베트남 여성에 대해서 단점이 너무 많아요. 그 리스크, 위험, 이런 부분을 많이 노출을 하니까 이제 남자분들이 대부분 이제 움츠리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국제결혼 상담을 했을 때에도 우리가 이제 구두로 약속을 하든 뭐 미팅을 하든 뭐 상담을 하든 이런 거를 딱 봤을 때 약속을 지키는 이런 사람들, 그리고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낼 때에도 시원시원하게 딱딱 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를 소개를 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갈 수가 있어요. 여자들의 그 남녀 사이의 문제를. 근데 그렇지 않고 본인이 얘기한 약속도 안 지키는 사람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그거고, 국제결혼 30, 40대 하려고 하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어디가 싸네, 어디가 뭐 비싸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면은 나한테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여성을 이 섭외 능력이 좋은지, 그리고 정말 진심으로 그 남자를 위해서 일을 해주는지,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업체들이 되게 웃긴 게 뭐냐면 내가 이 사람하고 계약을 안 했는데도 막 신부 프로필 남발을 해요. 근데 신부 프로필 남발하게 되면 이게 이제 그 광고 있잖아요. 그 신부의 얼굴과 그리고 사진과 프로필과 이런 걸 노출을 해서 만약에 하게 되면은 3년 이하의 징역, 벌금 3천인데도 그렇게 막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꼬셔보려고, 그 남자를 꼬셔보려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유부남 이제 8년 차잖아요. 그래서 이제 유부남으로서 이제 신부가 한국에 입국을 하게 되면 신랑이 이제 신부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제가 이제 좀 작성을 해봤어요. 첫 번째가 부부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배려해주고 대우해줘야 한다. 공감하세요? 아, 그쵸. 동등한 입장에서.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신부가 한국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남편이 적극적으로 도와줘야 한다. 맞습니다. 제 보호 아래 이제 들어오는 거니까. 그쵸. 당연히. 네. 그리고 세 번째, 부부가 살림을 할 때에도 서로가 협업하여 함께 도모해야 한다. 그쵸. 이것도 뭐, 네. 서로 어떻게 보면 이제 가정이라는 거를 지켜나가는 과정이니까 네. 서로 이야기를 잘 해서 잘 분담해 나가야죠. 네 번째가 중요한 일은 서로가 상의를 해서
좋은 쪽으로 해결하는 데 힘써야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5번째, 아내와 대화 및 소통을 자주 해야 한다. 아, 소통은 말해도 부족하죠. 예. 6번째, 밤에 서로를 위한 이벤트를 자주 해준다. 이 이벤트라는 게 뭐냐면 뭐 족욕이라든지 마사지라든지 산책이라든지 뭐 운동이라든지 생산성이 있는 그런 이벤트를 통해서 서로 이제 유대감을 조금 더 이렇게 충족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데이트를 하는 그런 느낌에 가까울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보면은 한배 부부들이 이제 남자가 알아서 탁탁탁 하는 사람들이 있고, 이게 남자가 눈치가 없는 사람들은 또 그런 게 있거든요. 뭐 산책도 안 하고 주말 되면 집에서 잠만 자려고 하고 이러면 되게 안 좋거든요. 그리고 이제 8번째가 신부가 한국 생활을 하게 되면 서투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빈말이라도 잘할 수 있게 알려주고 응원해 줘야 합니다. 그리고 9번째가 사소한 오해로 다투고 난 후에 서로 기분이 나쁜 상태라면 그 자리에서 바로 풀려 하지 말고 서로 생각할 시간을 갖고 마음이 서로 안정될 때 진지하게 대화를 해서 문제 해결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좋은 것 같아요. 서로 이게 뭐 언어가 잘 통하는 사람끼리도 싸우면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언어가 서로 잘 안 통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각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생각할 시간은 더욱더 필요한 것 같아요. 왜 제가 이 얘기를 왜 강조를 하냐면, 저도 뭐 그런 일이 있었던 거고,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크게 뭐 아내한테 뭐 나무라거나 한 적은 없어요. 근데 대부분 한국 남자들이 큰 걸로는 잘 안 싸워요. 작은 걸로 많이 싸운단 말이야. 연애를 해도 마찬가지. 작은 걸로 많이 싸우는데, 네가 잘했어, 내가 잘했어, 이게 나온다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은 한국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냥 미안해,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내가 싸웠어. 그러면 뭐 진짜 막 2, 30분도 안 돼가지고 내가 미안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이거를 여자들이 쉽게 받아들이질 않아요. 왜?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 생각을 하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말 생각을 탁 하시고 어느 정도 서로 이제 기분이 풀어지게 되면, 예, 그때 이제 자잘못을 얘기를 하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된다 이거죠. 10번째가 신부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하기 위해서는 사회통합 프로그램 한국어 교육 또는 한국어 과외 및 다문화센터에서 한국 문화, 교육, 한국 요리 교육을 받으면 도움이 됩니다. 네. 꼭 필요하겠네요. 네네네. 왜냐하면 이게 다문화센터에서도 이 다문화 여성들이 한국에서 잘 적응할 수 있게 그런 이벤트라든지 행사라든지 교육이 있어요. 근데 그걸 이제 꼼꼼히 찾으셔가지고 이거 괜찮은 것 같네 하면서 이제 남편이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죠. 네. 그리고 이제 11번째가 부부가 임신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남편은 아내와 함께 태교 및 신부 케어에 힘을 많이 써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건강하게 태어납니다.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와이프가 임신을 하게 되면 또 이제 남자들 같은 경우에는 사회생활 하다 보니까 뭐 회식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친구들끼리 모임을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신랑들한테 항상 얘기가 뭐냐면, 회식도 사정을 고려해서 뭐 1차만 딱 하고 일찍 귀가할 수 있는 방향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또 맞는 거고, 그리고 이제 친구들하고 모임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임도 동반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일 좋다 이거죠. 왜냐면은 와이프도 집에서 혼자 되게 답답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배려를 못 하게 되면 또 다툼이 나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2번째가 신부가 입덧이 심한 경우 장모님을 초청해서 베트남 음식을 만들어 식사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네. 13번째, 신부가 임신 중 영양을 위해 원하는 과일, 채소, 디저트, 음식을 원하면 남편은 아내와 아이의 건강을 위해 최대한 협조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임신 기간에 뭐 서운하게 하게 되면 그 신부의 그 응어리가 몇 년을 가요. 평생 가죠. 맞아요. 그리고 14번째, 신부가 출산할 때
남편은 진통 때부터 출산할 때까지 무조건 옆에서 함께 있어야 합니다. 아, 그렇죠. 베트남 문화에서는 자녀 출산 때 모든 가족이 모여 출산을 기원하고 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오면 가족 모두가 축하해 주기 때문에 만에 하나 일이 바빠서 출산하는 날을 우습게 생각하고 일을 먼저 생각했다면 후폭풍은 무시 못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도 이제 이 유도 분만을 했어요. 유도 분만을 했는데 제가 새벽서부터 거진 새벽 1시까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톤 터치를 하고 허리 아프니까 잠깐 좀 위에 가서 쉬어라 해서 잠깐 올라갔단 말이야. 30분? 그래서 이제 진통 된다고 해서 제가 바로 내려와가지고 와이프 손 잡고 이제 출산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가 저를 되게 안 좋게 많이 봤어요. 왜냐면 저도 이제 저는 이제 나보다는 우리 엄마가 경험자니까 그치, 그치. 이 생각을 내가 안이하게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와이프 얘기를 내가 딱 들어보니까 와이프가 하는 얘기가 베트남에서는 아이가 출산을 하게 되면 전 가족이 모여가지고서는 출산을 기다려주고 축복해주고 응원을 해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오빠가 없지 않았냐. 그래서 내가 이제 엄마가 있어 난 되는 줄 알았다. 그 얘기를 하니까 와이프가 현명하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가 오빠 엄마랑 살라고 한국에 온 거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너무 미안한 거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오빠가 만약에 새벽서부터 당신을 케어를 안 하고 임신 중에도 당신을 제대로 케어를 안 했다라고 하면 내가 나쁜 놈이지만 내가 30분 잠깐 허리 좀 그때 이제 허리가 되게 안 좋았어요.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면은 오빠도 할 말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한 3, 4년 갔어요. 그 서운함이. 예. 그쵸.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한배 부부로서는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이제 15번째가 신부 출산 후 자연 분만 시 2주간 산후조리원, 제왕 절개 시 3주간 산후조리원을 이용하시면 되고 다문화 센터에서 산모 도우미 한 2주에서 3주 정도 무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내가 출산 후에도 편안하게 산후조리를 할 수 있게 힘을 쓰셔야 돼요. 그렇죠. 힘을 써야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당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외국 사람이니까 좀 차별을 받을 수 있어가지고 저는 산후조리원을 안 쓰고 산모 도우미를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이프는 이제 그게 조금 불만이었던 거야. 왜냐면 그 산후조리원에서 다 케어해주고 그렇죠. 뭐 언어적으로 뭐 문제가 있냐 서비스를 받는데 그래서 내 입장은 그래도 내가 있고 또 저기 뭐 산모 도우미가 있으니까 조금 더 편하지 않았냐 이 생각을 했는데 이제 와이프 입장에서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은 이제 아내하고 잘 상의를 해서 산후조리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모 도우미를 또 집에서 이렇게 해서 이 몸을 회복할 수 있게끔 예,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된다 이거죠. 네. 그리고 이제 16번째가 이제 육아 시 아내와 남편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서로 미루지 말고 분업화하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17번째가 주말 및 연휴, 휴가 기간에는 외식, 드라이브, 데이트, 여행하는 걸 추천합니다. 이걸 해야지만 서로 사이가 그쵸. 되게 돈독하거든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주말 연휴 휴가 기간에 놀러 가는 문화가 있어요. 보면은 우르르 놀러 가잖아요. 일 안 하고. 근데 한국 사람들은 평생 일만 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 문화를 이해를 잘 안 해요. 왜 휴일인데 왜 일을 하고 있지? 그러니까 남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몇만 원이라도 벌려고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베트남 신부들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에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걸 더 추구한다 이 말이에요. 돈이 적게 들어가도 가족이 같이 뭐 손잡고 산책을 가든 뭐 수영장을 가든 같이 드라이브를 이걸 되게 좋아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아셨으면 하는 거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조언해 준 대로 한다라고 하면 베트남 아내가 이제 한국어 실력도 향상되고 나중에 이제 경제활동 참여에 있어서도 또 수월하고 한국 국적 취득하는 데도 어려움이 없어요. 그리고 남편과 신뢰가 끈끈하게 되면 남편 바라기가 되거든요. 이제 이게 제 경험 바탕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신부가 한국 생활 하는 데 있어서 뭐 궁금한 게 있으시면은 뭐 질문 있으면 뭐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평소에 많이 물어보고 있어가지고. 네.
예, 또 이렇게 긴 시간 이렇게 또 인터뷰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국제 결혼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라고 하시게 되면, 정말 내일처럼 이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뭐 저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사는 곳곳에 딱 봤을 때, 정말 책임감 있게 하는구나, 라고 이렇게 느낌이 온다라고 하면, 진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40 넘어서 별 볼 일 없을 때 하는 것보다 30 중후반 정도가 지금 시기에는 정말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국제결혼 주저하지 마시고, 현지 맞선을 보든 국내 맞선을 보든 한번 맞선이라 봐보고 나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또 이렇게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공감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